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신 관련돼서 아무래도 11월 셋째 주에 가능성이 긴급 사용 승인 승인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 컨택트 관련주가 좀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뭐 영하 70도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초저온 보관액은 관련된 종목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올해 뭐 3분기부터 조금씩 개선돼서 4분기에 좋을 거고 내년에는 계약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전일 미증시 한 3%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는 더 뭐 좋은 모습 보였죠. 거의 뭐 5.68%까지 상승하면서 3만 포인트를 근접하는 상승 흐름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뭐 종가가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834.57포인트가 상승한 29,157.9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뭐 달성을 했고 이 28,500 요 구간을 넘어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양봉을 아예 그냥 갭으로 해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 시초가가 뭐 거의 한 4% 정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미국 대선이 해결이 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뭐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언택트 관련주, 컨택트 관련주가 이제 명암이 엇갈렸다라고 했는데 기술주들이 조금 이제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12,0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저항 돌파 시도한 다음에 밀린 거기 때문에 전혀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 12,000포인트는 중요한 구간이고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밀려도 괜찮아요. 그냥 밀렸으면 서운한데 돌파 시도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닌가 봐 하고 밀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해주고 밀린 겁니다. 나스닥은.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왜 나스닥 못 가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바이오엔테크랑 공동 개발한 백신이 90%의 효능이 있다. 약 44,000명, 정확하게 뭐 43,53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걸로는. 그래서 이 인원 중에서 코로나 증상이 나온 게 발령한 게 이제 94명인데 이 중에서 85명이 이제 플라시보 대조군이고 이제 9명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투여받은 이제 그 군이기 때문에 한 뭐 90% 정도의 효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너무 적게 걸린 게 표본이 적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것도 뭐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는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이 투여를 했는데 뭐 1, 2개월 가고 말면 안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최소 3개월 이상 웬만하면 6개월 이상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속성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성 문제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처럼 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화이자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존의 뭐 임상 이상 뭐 대상자들도 뭐 경미한 정도의 이제 부작용 정도만 있지 이 정도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정도로 받아들일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2개월 정도 2개월 약간 안 됐는데 2개월 정도 지켜보고 그리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아주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요즘에 종종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화이자의 결과가 놀랍다. 저희도 놀랐는데요. 뭐 전문가분들도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의료계 관계자분들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대체적인 의견이 70%만 넘겨도 괜찮았는데 괜찮다라고 보는데 90%라고 하니까 좀 대단한 결과인 것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RNA 방식의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더나도 이제
12월 정도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기대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결과죠. 2400 중반 정도 가면은 더 올라가기 힘들다. 우리나라 지금 옵션 만기일 앞두고 수급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눌려서 2400 전후에서 마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관계에서 기관 투자들도 올라가면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현재 포지션에서는 기관 투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도 그렇고 이렇게 타협점이 한 2400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급 동향 오늘 뭐 간단히 또 봐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은 뭐 소폭 매수했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관이 던진 거를 좀 받아주는 정도 역할 정도는 했고, 그래서 개인하고 나눠 받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뭐 큰 금액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둘이 합쳐서 한 3,500억 정도죠.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많이 밀리면 사이드카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급인데,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안 밀리죠. 코스닥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기존에 만들었던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양봉을 살짝 걸쳐는 놨다. 양봉을 하나 이제 오늘 세워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올라가면은 살짝 밀려도 서운해할 필요 없다. 원래 저항 구간에 가면은 한번 밀렸다가 힘을 모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 21선이 이렇게 꼬리를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은 돌파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구간은 60일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에 요 하락 쪽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까지 낮추면서 하락 밴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면은 좀 서운한 움직임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여기 뭐 21선 지지력 테스트든 아니면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던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50포인트 위쪽으로 해서 양봉을 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은 900포인트 도전하는 건 어렵지 않고 연내에 돌파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랑 코스피 오늘 그렇게 뭐 강하지 못했고 생각보다 약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옵션 영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콜옵션 보면은 오늘 위쪽 콜옵션 매수했으니까 포지션 변경 바뀐 거 아닌가요? 풋옵션 매도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은 막아주고 위쪽은 열어준 거 아닌가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포지션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차월물 쪽을 매수한 겁니다. 12월물. 12월물. 11월은 내일 모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익 많이 났는데 굳이 거기다가 짧은 구간에다가 매매를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는 거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뭐 크게 변경한 건 없고 12월물 다음 차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도 뭐 2,000 계약 이상 오늘도 매수했으면은 이제 2만 계약 이상을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롤오버된 물량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12월물을 2만 계약 이상 매수한 거고, 코스피 주식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볼 때도 지금 12월까지 연말까지 해가지고 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 약속은 뭐 지켜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2,500 코스피가 뭐 2,50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돌파할 것이고, 그건 목표치를 제가 작게 잡은 거고 아마도 돌파하면은 그 이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높게 잡아놓고 못 가는 것보다는 짧게 잡아놓고 돌파해서 더 많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말씀을 제가 기존부터 드려왔었죠. 한 뭐 8, 9월부터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2,500 정도 돌파 시도하는 정도를 목표치로 일단은 잡아놓고 아마도 거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짧게 잡고 더 많이 가면은 기분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는 수급 동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2월 만기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별 동향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뭐 6만 원 전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6만 원 이탈해도 요 57,000원 전후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고, 이탈하면 빠르게 뭐 회복되는 구간들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내년엔 더 좋을 것이고, 근데 이제 재산 상속 문제,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 문제 관련해서 약간의 부담을 갖고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당분간은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차라리 삼성전자가 못 올라간다면 하이닉스라도 빠르게 9만 원을 좀 넘어가서 9만 원대를 돌파해서 위쪽으로 유지를 해주면 지수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 반등 구간입니다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60일선 저항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8만 원에서 뭐 30만 원 뭐 한 중반 30만 원 중반 정도 30만 5천 원 요 60일선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만 넘어가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33만 원 이상 다시 한번 두들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이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라고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언택트 관련주가 끝나느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백신이 나왔어요. 그럼 네이버 이용 안 하나요? 카카오 이용 안 하나요? 저는 이미 6개월 이상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게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 3월부터 조심했다고 해도 훨씬 넘었죠. 한 8개월 정도 되죠. 근데 적어도 6개월 이상 사람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이제 적응을 하면은 이 지금 문화가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이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 패턴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벗더라도 이 온라인과 모바일의 편리함을 기존에 많이 안 쓰시던 분들도 더 많이 아셨을 거고,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의 재미를 아시는 분들 더 많이 늘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직복 생활이 익숙해지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을 거고, 그러면은 내 생활 패턴이 바뀐 다음에 적응이 되면은 다시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기존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락 나오는 거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언택트 관련주가 끝났느냐, 앞으로 못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종목들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1선 정도는 위쪽에 유지해주면서 잘 버텨는 좋습니다. 참고하시고, 요 그 관련주들 해가지고 화이자 쪽으로 하면 항상 뭐 제일약품 얘기가 나왔는데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요 65,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면 좀 좋은 모습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아예 뭐 10만 원대까지 날아가 버렸죠. 단기간에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KPX 그룹주 같은 경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아예 점상으로 날아가고 관련 이 그룹주들이 다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기존에도 그렇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게 요 아래에 2,000원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쉴 때 공략하셔야 됩니다라고 지난주쯤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뭐 역시나 뭐 극저온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한 9월 정도였나요? 뭐 상온에서도 어느 정도는 한 2주 정도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뭐 뉴스에서 이제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인터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영하 70도에서 뭐 초저온, 극저온에서 보관하는 게 좀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니, 낫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동하고 할 때 뭐 보관하는 업체들 당연히 뭐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좋은 모습 나왔고,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오늘 멋진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아예 뭐 위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한 영하 20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화이자가 영하 70도, 모더나가 영하 20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이제 아까 앤서니 파우치 이제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뭐 이거 모더나도 RNA 방식이니까 비슷한 결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가 기존에 많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파미셀이 2만 원 이렇게 저항 받았는데 뭐 내일이나 해서 다음 부분에서는 만약 2만 원을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이렇게 기대감을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고 어저께 말씀드린 엔투텍 같은 경우도 모더나의 이 유통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뭐 너무 급등한 종목은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이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너무 좋아 보인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기다리세요. 최소 1, 2주 정도 기다려 보시고 1, 2주 만에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온다? 그럼 한 1개월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가격 안 오면 내 종목 아닌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면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엔투텍을 뭐 5,500원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저 2,000원 이탈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포 구간을 안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5,500원 구간이었다면 아직도 뭐 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아직도 안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온 척하다 많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몇 년이고 뭐 질질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급등주들은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컨택 관련주들 당연히 뭐 오늘은 좀 이제 이슈가 됐겠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 이런 뭐 카지노 관련주들 당연히 뭐 아예 영업을 안 했었죠. 영업을 문을 닫았을 정도니까. 그리고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숙박 관련 쪽에서 이제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조금 지나고 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객실이 3개밖에 예약이 안 되고 그런 적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75,000원 이 구간 유지해주면 한 차례는 85,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아주 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호텔신라를 매매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도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하나투어나 이런 그 모두 투어 그리고 뭐 레드캡토 노란풍선 뭐 롯데관광개발 등등 이런 여행 관련주들도 오늘 뭐 시초가는 좋았는데 다들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백신 개발됐습니다.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미국에다가 먼저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500만 명 정도 투여가 가능한 이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멀었죠. 그럼 미국 먼저 하고 그리고 글로벌 국가들 이제 제공하고 나서 나중에 나면 우리나라 들어오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국가가 아니고 거의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저렇게 발표 나왔다고 해서 여행을 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 관련주 그리고 이 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도 상승을 보이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물류 쪽도 충분히 이제 좋은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항공주로 하면 대한항공이 그래도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22,000원대 저항을 보이고 있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2만 원 넘어가는 건 맞고 전일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가서 오늘은 22,000원까지도 돌파해서 아예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제주항공이라던가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그 뒤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시초가가 좋았을 뿐 다 음봉으로 마무리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세포 치료제 이제 카티라이프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 90%가 100%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1년 되는 시점, 1년을 48주로 잡아놨는데 48주 되는 시점에서 90% 환자에게서 이제 연골이 100% 재생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조군 대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연골 결손 부위 구조적 재생 효과 그리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언급되는 종목이 하나 있죠. 티슈진. 자,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인보사 문제로 지금 뭐 상장 폐지 뭐 얘기 나왔는데 대체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도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임상이라는 건. 근데 중간 결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좀 걸리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들 자, 조선해운시장 그 분석업체죠. 이제 클락슨 리서치가 한국이 이제 10월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이제 69%를 차지하면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으로 글로벌 수주가 1위 차지하고 있고 올해 그래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중국인데 6월까지만 보면은 중국이랑 39% 포인트가 차이 났는데 지금 이 10월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12%포인트로 격차를 크게 줄였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국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선박 발주량이 아주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한적이겠죠. 지금 코로나 시대고 하는데 호황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주가가 밑에 있는 것보다는 반등 정도는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좀 지연된 LNG선 수주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초라던가 해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반등이 나오고 좀 쉬운 구간에서 담아놓으면은 그런 발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 사전 예약 판매량이 예상보다 발주량이 많아서 사전 예약 기간을 좀 연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생각보다 삼성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폴더블폰 계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힌지 관련 부분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가 이게 2만 원 아래로 내려갈 종목은 아닌데 실적도 이미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됐고 내려갈 종목은 아닌데 좀 과하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 외에도 ICD라든가 힘스라든가 관련된 OLED 업종들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죠. 3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이제 보통 여름 가을에 휴식해도 겨울에는 계절적 특수성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올해는 좀 미리미리 올라오면서 휴식도 잘 취해놨습니다. 이게 6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6만 원 돌파하면은 위쪽으로 다시 한번 7만 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상승했는데 이게 괜찮은 게 먼저 올라왔으면 또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올해는 경동나비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부분 이 실적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매년 한 500억 정도씩 이제 약 500억 정도씩 상승을 했었는데 꾸준히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1000억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4분기 결과까지 나와야 되겠지만 예상 컨센서스로는 이제 1000억 이상 상승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700억을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달성해 놨고 9월 이 3분기까지 해가지고도 전년도 실적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4분기는 당연히 호황기니까 실적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미리 상승해서 좀 쉬어서 추가 상승 나오는 부분도 이거는 실적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동나비엔 하니까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고 가야겠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한국전력이랑 같이
이제 뭐 겨울철 뭐 배당 쪽 그리고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 얘기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어찌저찌 엮여가지고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 31,000원 요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돌파 실패하고 안착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밀려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쉴 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 3만 원 위에서 매수할 종목 아니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3만 원 뭐 중후반이라던가 해서 보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날 말씀드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이때 좋은 기회 줬다라고 또 다시 한번 짚어드렸죠. 27,000원 정도 나올 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 놓으면은 다시금 어느 정도 적어도 요 3만 원대는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거나 돌파 시도 나오면은 안착하면은 뭐 더 보면 된다. 아니면은 배당까지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보통 한국전력은 많이 무거운 편인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있어서 꼭 배당 노리지 않더라도 이제 계절적 특수성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예상보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있고 친환경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좀 따라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올라갔다가 요 21,000원 구간 중요합니다 했는데 이탈하면서 여기 유지 못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린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21,000원 유지 못해서 밀렸는데도 2만원 흔들기 정도밖에 5% 정도밖에 안 밀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는 것도 상승폭도 적고 하락해도 하락폭도 적고 이런 게 이제 안정적인 종목들이 이제 경기 방어성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이 원래 이 2만 원대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 그래도 4만 원 위에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우리가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한국전력이 그 실적 좋던 배당을 펑펑 주던 이 한국전력이 적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2017년에 크게 실적이 줄고 2018년, 2019년 적자폭 확대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 뭐 다시 가동하고 하면서 이제 실적을 이제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뭐 기존만큼 뭐 한 번에 화끈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을 이제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회복된다면 굳이 이 뭐 만 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초반대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다. 한국전력도 성장주는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 관련주들 이렇게 나눠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평소 같으면 저는 한국전력을 뭐 배당주로도 보세요라고 잘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관심 가지실 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는데 저는 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 매수할 바에는 한국가스공사 저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고 한국가스공사도 원래 급등이 아니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올해만 이렇게 테마성으로 엮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주 쪽을 매매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안정적인 부분, 뭐 퇴직금 가지고 나는 크게 수익 안 보더라도 손실만 제한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당주로서.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좀 확인해 드렸고 그래도 이제 백신 개발이 이제 눈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뭐 한참 걸리겠지만 올해는 뭐 택도 없고 내년에도 상반기 끝자락 정도 1분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뭐 2분기 정도나 뭐 3분기 정도나 돼야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백신이 하나하나 개발되고 있는 것만 해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뭐 부작용 없이 그리고 지속성 잘 나왔으면 좋겠고 모더나도 잘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올해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연내에 잘 나와서 일단 세 개라도 잘 되고 나머지 이제 각국에서 이제 개발하는 백신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